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김명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혹은 뭐 유치원, 학교로 이렇게 가던 아이들이 이제 온종일 집에 있고 자녀들과 이렇게 온종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으실 텐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갈등, 당혹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가정 내에서 많이 이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잘 다루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정리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터울이 많지 않고 같은 또 성이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경쟁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동생은 나는 언니보다 잘할 수 있어 랄지, 뭐 언니는 나는 언니인데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매 간의 이런 경쟁심 같은 것들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싸운다라고 하는 현상만 보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른들 눈에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니 못지않게 나도 소중해, 뭐 동생 못지않게 나도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이제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한 마음을 대신해서 읽어주고 그걸 해석해주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각각이 다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혹시 알아주지 않거나 혹시 무시할까 싶어서 뭐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거니, 그만큼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니,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 앉혀놓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내가 왜 언니랑 그렇게 싸웠지, 동생이랑 왜 그렇게 싸우지 할 때 이제 그 자기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되면 거기서 좀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상시의 생활이었다면 뭐 학교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학원을 가거나 하면서 이미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미 짜여져 있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설령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 계획을 세우려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럴 때 어떤 목표의식을 같이 길러줄 것인가. 따라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 사용 그 자체가 많은 시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 그럼 그걸 대처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목표에 따르는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그래서 이 기회에 뭔가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쭉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오래 쉬어보는 것도 뭐 하나의 경험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의 가정 환경에 맞게끔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실감을 겪거나 소외감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는
그만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생을 의식하는 시간이 줄었을 텐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더 동생을 의식하고 그 동생을 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 사랑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상실감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겠죠. 관계에서 경험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그런 직면하는 경험들도 그렇게 나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부모님도 좀 솔직하게 야, 네가 그렇게 동생 태어나 좋아하긴 하지만 너 그렇게 되게 외로워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복잡해.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이게 자녀를 하나 키울 때와 둘, 셋 키울 때는 훨씬 관계의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양상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양상도 훨씬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동생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실한 말이에요. 그러나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건강해진다라고 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양가 감정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뇌가 성숙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깊은 것과 동시에 동생으로 인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공감적으로 읽어줄 때 아이가 모순되는 감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면은 그 기억이 하나의 구슬로 만들어지는데 그 구슬의 색깔이 다 단색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사건에는 다 기쁜 색깔이 나타나고 슬픈 사건은 다 슬픈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억이라고 하는 구슬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슬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던 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뭐예요? 하나의 사건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의 측면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자기 자신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둘째 동생이 생겼다는 게 아이에게는 그런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포용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뭐 눈치껏 행동을 하고 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성이 좋은 거죠. 오히려 이 아이는 굉장히 상황에 맞게 눈치껏 행동할 수 있는 상당히 적응력이 좋은 아이 아닌가. 또 그리고 엄마는 또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밥 늦게 먹는 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만큼 엄마에 대한 믿음, 엄마가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가 집에서는 그렇게 느긋하게 먹는 거 아닐까요? 집안에서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을 때 의욕도 생기고 거기 계획성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좀 집착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부지런해지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또 특별하게 내가 무언가를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대체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또 뭐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환경들 속에서 아이들은 내가 모든 거를 다 계획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저절로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진득하게 해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획해서 막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계획성을 세우고 자기 목표의식을 가지고 과연 무언가를 뭐 공부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는 게 아이한테 매력적인 일인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상의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이 스스로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애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또 어떨까. 자, 이상으로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역스러운 일이고, 특히 뭐 부모님에게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그냥 일상적으로 분주하게 살던 삶을 다 멈추고 가만히 볼 때 뭔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느낄 수 없었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멈춰서 되돌아보고 고민해보고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서로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들이 평상시에 했던 생활대로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이게 멈춰서 우리가 뭘 되돌아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네, 아무튼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날 때까지 다들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